네, 오늘 이 시간은 한옥과 친환경적인 주생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차시에는요, 한옥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생활 문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이 한옥이라는 말은요,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경험, 그리고 문화가 담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의 움집, 귀틀집, 그리고 중국의 영향으로 입식 생활을 한 고구려의 주거, 음양 오행설에 의한 풍수지리 사상이 영향을 주던 고려의 주거, 그 다음 성리학,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 주거를 모두 포함해서 한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움집부터 시작을 할게요. 움집 그러면 수혈 주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을 파서 바닥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풀이나 갈대, 짚을 덮어서 만든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움집. 지금 서울의 강동구 암사동에 가면 요 선사 유적지에 요 움집이 아직까지 복원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살았던 집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귀틀집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귀틀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통나무를요. 우물 정자 모양 아시죠? 이렇게 우물 정자 모양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삼은 집을 귀틀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통나무를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에다 진흙을 발라서 메워주는 그런 집을 귀틀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정선의 아라리 촌에 가면 이 귀틀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주거는 약간 이제 책상이 이렇게 밥상이 있는데요. 낮은 좌식형의 밥상이 아니라 의자를 놓고 앉는 입식형의 밥상입니다. 그래서 입식 주거 형태가 고구려 때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고려의 주거를 좀 살펴보면 요 맹시 행단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고려의 주거 형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맹시 행단인데요. 맹시 행단의 의미는 맹씨 집안이 사는 은행나무 집을 맹시행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맹씨가 누구냐면 맹사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맹사성 고택, 맹시행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요. 그 조선 초기 세종 때 영의정까지 지낸 학자예요. 검소한 생활을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하나의 일화를 사족을 좀 붙이면 그 고려 말기 충절의 상징인 최형 장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최형 장군의 가옥이었어요. 이곳이. 그런데 이 충남 아산에 있는 이 집이. 근데 이 최형 장군과 맹사성 할아버지와의 인연으로 맹사성이 최형 장군의 손유사위가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맹시 사람들이 살아온 집, 그래서 맹시행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려의 주거의 특징 중에 제가 맹시행단을 고른 이유가 우리나라 민간 가옥 중에 가장 오래된 집이고요. 현존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있어요. 무려 600년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민간 가옥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 주거로 넘어가면 충남 아산에 있는 외암민속마을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외암민속마을에 가면요. 신기한 게 제주도에 있는 돌로 이렇게 벽길을 쌓았어요. 이걸 돌담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외암민속마을이 유명한 건 민박집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가옥을 살펴보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 이 외암민속마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 요거는 좀 상류층 주거인데요. 영천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고택이고요. 매상고택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매상고택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 그 영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임고면 삼매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삼자예요. 삼매리
그러니까 산이 3개가 있어요. 세 봉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고택이다 해서 매산고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선시대 가옥이고요. 여기에 산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매산고택의 이제 서북 쪽에 가깝습니다. 서북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그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에 높은 암벽이 있어요. 계곡 낭떠러지 같은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에 그러니까 높은 암벽이 있는데 그곳에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정자 이름이 산수정이에요. 그래서 이 매산고택과 산수정, 영천에 있는 이 매산고택과 산수정은 상류층의 주거 형태를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당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은 못 써요. 행랑채라고 해서 하인들이 기거하던 곳이었는데 요즘엔 안 쓰고요. 요거는 이제 대문이죠. 그리고 대문에 여기를 대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문간인데요. 여기에 잠잘 수 있는 방도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본채. 그래서 여기가 사랑채, 여기가 사랑채, 여기가 안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옥의 친환경적 우수성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배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자연과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위와 어울리는 배치 구조, 주위의 환경과 어울리도록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배산임수의 지형을 굉장히 선호를 했어요. 이 배산임수라는 건 산을 등지고 이쪽에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형이라는 뜻이고요. 풍수지리설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주택 배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조상묘를 살필 때에도 가장 좋은 형태가 요 배산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배산임수의 유형을 조금 이제 지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이제 앞마당을 비워요. 앞마당을 비워서 뒷산의 차가운 공기가 집을 통과해서 마당으로 대류를 순환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여름의 더위를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우리 교과서의 62페이지 꼭대기에 보면 처마의 과학이라고 해서 이 처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붕의 처마가 좀 밖으로 나와 있고 그 안쪽에 사람이 기거하는 주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처마라는 것 자체는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채광을 조절해요. 채광의 채자는 아이예요. 채광을 조절을 하고 비바람을 막아줘요. 비바람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처마의 각도는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걸 고려해서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들어오는 조도를 고려해서 여름과 겨울에 집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을 했어요. 이것을 채광조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배치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택의 이름은 추사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사 그러면 조선 후기 실학자 그러면서 조선 최고의 명필가 추사 김정희 선생을 말하는 거고요.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가입니다. 충남 예산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유교의 영향으로 신분과 성별에 따라서 주택의 규모나 형태나 주거 공간을 좀 구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 공간을 안채, 사랑채, 행랑채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각각의 마당을 통해서 연관성 있게 배치를 했는데요. 가장 집의 안쪽에 있으면서 뒤쪽에 무덤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사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집의 가장 안쪽에 살아있는 사람이 거처하는 곳, 그래서 안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녀자들이 기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안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안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대문간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을 사랑채라고 하는데 이 사랑채는요 남성들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책을 읽고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쪽은 손님 맞이용 접객실로 씁니다. 그런 공간을 사랑책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대문이죠. 대문의 양쪽 이 부분을 대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문간의 안쪽에 보면 기거하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을 우리는 행랑채라고 얘기를 해서 노비들이, 이제 하인들이 기거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한옥의 친환경적 우수성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선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를 썼다.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황토 등의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를 썼다. 그러니까 이 흙이나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벽을 만든 거죠. 그리고 지피나 갈대로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환경 재료를 활용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내벽과 외벽에 이 황토를 쓰게 되면 주택 내에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게끔 해주고요. 단열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가 아직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붕의 특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초가지붕이에요. 이 초가지붕은 여기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설명들은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초가지붕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집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초가집이 굉장히 과학적인 집이에요. 그래서 비가 과연 샜을까? 안 샜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요. 이 짚을 엮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초가지붕이. 근데 이 짚의 표면은요, 기름막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면 이 빗물이 짚을 타고 흘러내리고요. 집 안으로 스며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새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초가지붕은 비가 새지 않고요. 또 대롱 모양의 이 볏짚이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열재 역할로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인 지붕입니다. 그 다음 너와 지붕과 굴피 지붕은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와의 개념은 뭐냐면 나무 기와를 말해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나무 기와. 그래서 나무 기와로 덮은 집을 너와 지붕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기와로 덮은 지붕, 너와 지붕. 굴피 지붕은 제가 앞에서 참나무 껍질을 굴피라고 부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나무류의 껍질로, 그러니까 나무판 대신 참나무 껍질, 즉 굴피로 지붕을 덮은 집, 요걸 굴피 지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너와 지붕이 더 좋겠죠. 나무 기와니까. 근데 이 채취가, 그러니까 너와 채취, 그러니까 너와를 얻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굴피로 지붕을 덮게 됐어요. 근데 이 굴피로 지붕을 덮게 되면 3년을 주기로 교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조금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보온성이 좀 좋아요. 너와 지붕도 그렇고 굴피 지붕도 그렇고 솔직히 보온성이 좀 좋아서 그러니까 삼척 지역, 특히나 이제 태백산 근처에 있는 삼척 지역, 그리고 울릉도 이쪽은 춥거든요. 이 추운 지방에서 지어졌던 독특한 건축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그 다음 기와 지붕은 이제 비싼 지붕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자, 다음은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한옥의 친환경적 우수성 세 번째 특징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통 난방과 냉방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난방 방식은 대표적인 게 온돌이고요. 냉방 방식은 마루입니다. 그러니까 온돌은 열을 과학적으로 이용한 독창적이고도 과학적인 주거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59페이지를 좀 보시면 좀 그 설명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59페이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발생하는 열기를 건물 아래쪽의 구들장으로 통과를 하게 해서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전통 난방 방식, 그걸 온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발생하는 열을 건물 아래쪽에 구들장을 통과하게끔 해서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전통 난방 방식. 반면에 덥고요. 비가 자주 내려서 습기가 많은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 바닥은 시원한 나무로 된 바닥은 시원한 나무로 된 마루를 깔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루는 방과 바깥을 잇는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흔한 얘기로 대청마루, 이렇게 대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청의 개념은 냉방 효과를 높이는데 굉장히 한몫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온돌은 난방 효과를 높이는데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석가래가 무엇인지 보라는 건 기둥을 얘기를 해요. 보라는 건 이렇게 지지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용마루, 그 다음 이렇게 추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네 귀퉁이에 있는 큰 석가래, 요걸 추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처마, 그 다음 추춧돌,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한옥의 친환경적 우수성 네 번째, 빛과 공기가 순환하는 채광과 통풍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한옥에서 사용하는 문을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문, 나무문, 한지를 바른 창과문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각각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유리문은요 빛을 모두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집안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커튼을 달지 않으면 눈이 부셔요. 그에 비해 나무문은 빛과 공기를 모두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둡고 답답합니다. 나무를 쓸 때는 우리가 보나 기둥 같은 것, 한옥을 만들 때 보나 기둥을 만들 때, 기둥을 세울 때 나무를 쓰고요. 창과 문을 만들 때에도 창틀, 그 다음에 문틀은 나무로 만들지만 이 안에는 나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는 한지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한지로 바른 창과문은요. 빛과 공기를 적당히 통과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고요. 신선한 공기가 계속 흘러들어서 방 안이 아늑하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들어서 열 수 있도록 문을 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요. 창문을 이렇게 창과 문을 들 수 있도록 이런 문을 분합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합문. 그러니까 한옥의 대청 앞쪽 전체에 들이는 긴 창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옥의 대청 앞쪽 전체에 들이는 그냥 들이는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들이는 긴 창살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옛날 한옥의 사당 정면에 분합문을 달아서 그 제사 때에도 활짝 열어둬서요. 그 조상신들이 잘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두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